전국적으로는 뭐 우리가 그게 크게 지금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는 않을 것 같고, 일단 서울 부동산만 보기만 한다고 해도 굉장히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 짐작하실 거고요. 그럼 과연 어디가 좋을 거냐? 그런 것도 당연히 궁금하실 건데 어디가 좋을까요? 자, 서울은 일단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거죠. 입지가 좋아야 되는 건데 이 입지는 간단하죠. 일자리 따라서 가는 거고요. 특히나 앞으로 어떻게 도시 계획이 이루어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면 되는 건데, 도시 계획은 예측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서울시에서 직접 만듭니다. 그래서 도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들겠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기준이 되는 게 지금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게 일자리가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3도심이라고 해서 한양, 도성, 영등포, 여의도, 강남이라고 해서 여기가 일자리가 뭐 가장 많은 곳이니까 일단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7개의 광역 중심을 두는 거죠. 보시는 것처럼 좌측부터 마곡, 상암수색, 가산, 대림, 용산, 청량리, 왕십리, 잠실, 창동, 상계까지 해서 이렇게 7군데를 지역 중심, 광역 중심으로 해서 살을 붙여 나가겠다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너무 외곽 쪽은 우리가 빼자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리상으로 먼 곳, 그 다음에 일자리와 교통 위주로 지금 광역 중심은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상암은 조금 요즘 미디어가 좀 약해지고 있다 보니까 교통도 좀 불편하고 하니까 얘네들보다는, 마곡은 지금 일자리 위주고 교통은 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불편하단 말이죠. 창동, 상계 같은 경우는 거리적으로 너무 떨어져 있고요. 청량리, 왕십리 같은 경우는 일자리보다는 교통이 좀 강조가 된 그런 광역 중심이 되겠고, 뭐 용산과 잠실은 사실 우리가 여기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뭐 투자비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가 되는 게 가산, 대림인데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와 함께 또 교통 같은 경우도 1호선, 2호선, 7호선, 신안산선까지 무려 4개의 노선이 또 흘러갈 예정이니까 또 흘러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와 교통의 중첩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 간과하고 있는 부분이 3도심이라고 하면 그냥 도심, 강남, 흔히들 말해서 여의도만을 생각을 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의도 영등포입니다. 이 영등포도 온통 중공업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식산업센터, 뭐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즉 급여의 수준은 낮더라도 일자리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게 영등포거든요. 따라서 영등포 같은 경우도, 여의도는 이제 상업적이니까 빠진다고 해도 여기에 주거 지역은 신길동하고 대림동뿐이 없단 말이죠. 자, 3도심에서 영등포의 주거지역이 대림인데 이게 7광역 중심에 또 대림이 포함이 돼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도시의 노후도로 봤을 때, 그 다음에 또 영등포구가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지금 정비 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사업건들이 제일 많거든요. 그만큼 앞으로 좀 활성화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우리가 재개발에 투자를 할 때는 보통 사업성을 한번 따져봐야 되고, 그 다음에 주민들의 어떻게 보면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진행 의지, 이 진행 의지를 따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사업성은 크게 주변에 있는 아파트 가격을 좀 봐야 돼요. 그래야 주변 아파트 가격을 좀 봐야 얘네들이 일반 분양 가격을 책정할 수가 있는 기준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변 아파트의 가격을 좀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 권역내 조합원의 수를 봐야 될 것 같죠. 조합원 수를 좀 비율을 봐야 과연 일반 분양 호수가 몇 개가 나오는지, 그래서 높은 가격에 얼마나 많은 일반 분양분을 뽑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이 되는 게 사업성이고요. 주민들의 진행 의지는 사업성보다 요즘은 훨씬 더 중요시 되는 노력이 되겠고, 그렇다고 이 진행 의지는 투자자와 실거주의 비율을 한번 보면 되겠고, 또 주변의 개발에 대한 속도를 좀 보면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을 텐데, 우선 사업성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광역 중심 쪽으로 봤을 때 평균 아파트 가격들을 보면 마곡 같은 경우 14억, 상암수색이죠. 수서가 아니라 상암수색 같은 데 한 13억 정도, 창동상계가 9억, 청량리, 왕십리 쪽에 한 12억 정도, 잠실, 용산은 우리가 빼자고 했었고, 가산, 대림이 한 15억 정도가 주변 아파트 가격이라 평균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가장 평균 아파트 가격이 높은 게 또 가산, 대림이고, 우리가 앞에서 찾아봤던 곳들이
또 대림 쪽이 영등포 도심과 7광역 중심에 중첩이 되어 있는 또 일자리 중심 지역이고, 이렇게 보면 영등포 쪽의 이 대림동을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재개발 투자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다시 한번 재평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판단을 좀 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실질적으로 개발에 대한 그 호재를 좀 본다라고 해도 보시는 것처럼 대림동 같은 경우는 신길동하고 같이, 신길 뉴타운하고 같이 좀 뭉쳐지기 때문에 영등포에 있는 유일한 주거 지역이라고 보면 되시는 거고요. 자,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시면 온통 뭐 이쪽이 이제 여의도가 되겠고요. 요 아래가 쥐밸리라고 해서 또 일자리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되는데, 이 영등포역 하단 부분으로 해서 이 지금 제가 표시되고 있는 이 부분 자체가 온통 아파트촌이면서 아파트촌으로 변할 곳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기점이 신길 뉴타운서부터 계속해서 압력을 받아서 위쪽으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조합 설립이 계속해서 뭐 재건축 재개발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하단부로는 지금 아직 그렇다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좋은 입지에 이렇게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다 밀고 갔기 때문에 지금 영등포역까지 거의 다 꽉 차게 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간다라고 하면 당연히 투자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인 건데, 아래쪽으로는 지금 여기 신대방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이렇게 대림동에 있는 일부 아파트를 빼고는 이쪽에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는 밀고 내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소리죠. 여기를 우리는 좀 같은 대림동 내에서도 이 지역을 좀 핵심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좋을 거라는 걸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런 식의 봤을 때 보시면 대림동 내에서도 어느 지역을 좀 관심을 갖게 되시면 좋을 것 같냐면, 쭉쭉 보시면 이 지역이 되겠는데, 지금 위쪽으로는 어느 정도 개발이 쭉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신길 쪽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또 이제 밀고 내려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요 길 같은 경우가 여기가 이제 구로 디지털로라고 합니다. 디지털로라고 하는데, 요 디지털로 아래쪽 부분과 여기 새로 생기는 대림 삼거리의 신안산선역 새로 생기는 요 위쪽으로, 그래서 요 라인 자체를 보시면 추후에 얘네들이 어디까지 이 힘이 뻗쳐질 거냐 하면 여기 구로 디지털 단지까지, 여기는 지금 일자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개발을 된다라고 하면 요 권역, 여기 동작구의 신대방 일대하고 영등포구 대림동의 요 라인, 디지털로 안쪽의 라인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개발의 압력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지역이 이 지역이다. 어디까지? 구로 디지털 일자리 있는 데까지. 그래서 여기에 있는 곳들을 한번 조금 투자를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추후에 한 1, 2억의 투자비로 추후에 한 15억, 20억대에 있는 아파트들을 빠르게 좀 더 얻을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투자도 되니까, 오늘은 좀 바뀐 어떻게 보면은 도시정비법에 대해서 그러면 어느 쪽이 좀 투자가 유리할 것이냐라는 지역까지 좀 한번 짧게 살펴봤으니까요. 좀 자세한 지역, 이 지역에 있는 뭐 투자처를 좀 더 세세히 궁금하시다 그렇다고 하면 1:1 상담 신청하시면 또 충분히 의견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니까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